통수학 2 다시 시작을 하는데 고연이의 방정식부터 시작을 하죠. 뭐 목차 같은 거는 얘기는 안 할게요. 처음에 하는 거는 여기를 보니까 평면좌표랑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오늘 뭐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1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중에서 이제 핵심 내용들 다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이렇게 좀 심화 위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평면좌표입니다. 아마 쌤은 오늘 평면좌표만 할 것 같아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에 하고요. 평면좌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다. 여러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일단 수직선상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자, 만약에 여기 좌표가 A라고 하고요. 여기 좌표가 B라고 합시다. 자, 선분 AB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죠? A랑 B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원래 길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죠? 항상 양수값이니까 절대값을 붙입니다. 그렇죠? 절대값을 붙여서 두 후에 뭘 구해줘야 돼요? 차를 구해줘야 돼요. 그럼 차 하려면 A 빼기 B라고 써도 되고 B 빼기 A라고 써도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우리가 중3 제곱근에서 절대값이랑 똑같은 기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루트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럼 이게 절대값이잖아. 똑같이 여기는 인테그랄이라고 써도 되죠. 근데 얘가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 거야. 근데 왜 쌤이 갑자기 이걸 썼냐면은, 아니 얘는 1차원이고 내가 2차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A점은 x1,y1이라고 하고요. B점은 x2,y2라고 하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죠. 그치?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주니까 내가 요렇게 그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그었을 때 x축의 변화량, 즉 얘네들의 길이를 내가 구해줘야 되고, 얘네들의 길이를 구해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은 요 놈의 제곱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때 A, B의 길이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줘야 돼요? 루트? 자, 누구의 제곱이라고? 밑변의 길이. 그치? 밑변의 길이는 그럼 뭐야?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쓰기로 했어? 그렇죠. 제곱, 그 다음에 높이는요? 그렇죠. 어차피 나는 더해서 제곱을, 루트를 쓸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이거 x1 빼기 x2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어차피 제곱이면은 상관이 없다. 그치? 계속 우리가 길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상관이 없어.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요거 2차원이네. 옛날에는 3차원까지 했습니다. 그럼 3차원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 삼차원 여기가 x1 빼기 x2의 제곱, y1 빼기 y2의 제곱, 높이가 z1 빼기 z2의 제곱. 여기 또 뭐 해주면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3개 써줍니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다 규칙이 있네? 1차원은 하나, 2차원은 2개, 3차원은 3개 나온다면,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볼 거야. 여러 개를 풀어볼 거야.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뭐가 있냐? 유형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나오는 유형 첫 번째는 뭐냐? 자, 우리가 그 점을 P라고 했을 때 일단은 PA랑 PB랑 갖게 되는 점 P 찾기.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PA랑 PB랑 갖게 되는 점 P 구하기. 자, 예를 들어 이거 쌤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 만약에 A점이 3,1이었고요. B점이 마이너스 1,0이었습니다. X축 위 P를 구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점과 점사의 거리가 밖에 몰라. 만약에 그러면 X축 위 P라며. 그치? 그러니까 P의 좌표를 뭐라고 가정하자? X축 위에 있으면은 확실하게 좌표값을 알 수 있는 거는 X좌표예요? Y좌표예요? Y좌표가 0이죠. 그럼 X좌표는 내가 미지수로 둬야겠지. 그럼 일반적으로 X좌표의 미지수는 A 또는 X라고 둡니다. X라고 두면 헷갈리니까 A, 0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은 PA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A-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PB는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A 플러스 1이네? 그죠? 왜 제곱을 했어, 쌤이? A 플러스 1. 됐죠? 자, 근데 얘랑 얘랑 같게끔 하려면은 이거 어차피 루트는 루트니까 양면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PA 제곱은 PB 제곱이라는 방정식을 놓고 문제를 푼다. 그지?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주면은 A-3의 제곱 더하기 1은 A 플러스 1의 제곱 A에 관한 1차 방정식 나옵니다. 이러면 A 구해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내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식을 했으니까 이거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원래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쌤이 이제 여러 번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만 도형의 방정식은 도형으로 풀기도 하고요. 또는 방정식으로 풀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마다 달라. 도형으로 푸는 게 좋은지 방정식으로 푸는 게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은 이제 내가 문제를 보고 이거는 그냥 식으로 풀면 되겠네.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림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자, 3,1 내가 찍어야겠지. 또 마일, 0 찍어야겠죠. 그죠? 3,1이면은 대충 1사분면이고요. 마일, 0이면은 대충 왼쪽 x축이겠네요. 그러면은 그냥 정 가운데를 내가 그려주시고 3,1을 대충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일, 0을 대충 찍어주세요. 자, 이 점과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도형에서 어떤 성질을 쓸 수 있다? 지금 A랑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 P는 항상 어디 위에 있다?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뭐 해줘야 돼? 어떤 기하적인 성질이 있어? 선분 A, B 위에 있으면 되나요? P가 여기 있으면 되나요? 아니지, 그러면. 그치? P가 어디 있으면 될까? A, B 위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A, B의 중점에는 있어야 돼. 근데 중점에만 있어야 돼? 아니야. 그래서 어떤 성질을 쓸 거냐면은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가 같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등변 삼각형은 누구를 수직이등분한다?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 그러니까 P의 위치는 항상 어디에 있다? A, B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뭐 구해주면 돼? 아니 여기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중점의 좌표 구해요. 이거 중점의 좌표 몇 콤마 몇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AB 기울기 몇이었어? 그렇죠.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 이 친구 y는 마이너스 4 x 1 넣어서 2분의 1 나오려면은 2분의 9 넣으면 되겠죠. 얘가 얘죠. 근데 그 친구 P는 사실 여기 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 위에 있대요? X축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X축은 얘가 0이 되는 하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풀면은 X는 8분의 9였구나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식으로 푸는 건 아니고 내가 그림으로 푸는 거죠. 내가 만약에 식이 복잡하게 나와져 있었다면은 이렇게 풀어도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개 배웠으니까 쓰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는 문제긴 하지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한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융합을 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PA 더하기 PB 선분의 길이가 최소인 P 구하는 거. 이런 것도 문제 많이 좀 봤을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구할까? 일단 자 똑같이 써볼게요. A점의 좌표 3,1이고요. 자, B점의 좌표는 살짝 바꿔볼게요. 잠시만 3,1이고요. 3,1이고요. 자, B점의 좌표는 마 1,2라고 하겠습니다. 자, X축 위 P에 있어요. 자, PA가 PB가 최소인 점 P는 어떻게 구할까? 자, 일단 이거부터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합시다. Y축 위에 P부터 합시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선분의 길이의 합인데 사실 선분의 길이는 식으로 나타내면은 항상 뭐가 껴있어? 위에 루트가 껴있지. 우리가 루트 더하기 루트가 최소인 거 쉽게 구할 수 있어 없어? 힘들죠. 그쵸? 그렇다는 거는 내가 이 형태를 보고 아니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는 힘들잖아. 그럼 내가 식으로 풀기 힘드니까 무조건 뭘로 풀어야 돼? 웬만하면 도형으로 풀어야 된다. 도형. 그림 그려야 돼. 그럼 그림 그려볼까? 바로.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 이번에는 3,1 여기 있어. 그다음에 마일 콤마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있어요. 그러면은 P 더하기 PB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P가 아니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 왜?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삼각 부등식에 의해서 PA 더하기 PB는 AB의 길이보다 항상 길죠. 그러면 P가 언제 어디로 갈 때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될까? 당연히 그렇지. AB선과 만나는 점이 있으면 되겠죠. 그럼 PA 더하기 PB가 최소인 P는 결국에는 뭐만 찾으면 돼? AB의 길이가 되게끔 P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또 직선의 방식으로 푸는 거겠죠? 야, 너 AB의 직선의 방식은 뭐니? Y는 기울기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아무거나 넣어요. 3분의 1 넣을래요. 그러면은 4분의 7이 있어야 그럼 걔가 x는 0을 넣었을 때 값이니까 p의 좌표는 0,4분의 7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구해주면 되겠지. 쉽게 산전화 안 하고. 이해되죠? 그런데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A, B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는 뭐 함수든 축이든 개가 있는 경우야. 개가 있으면 항상 겹치잖아. 그런데 이제 쌤이 살짝 문제를 바꿔볼게. Y축이 아니라 X축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이 A, B 선분과 X축은 지금 만나고 있어요? 안 만나고 있어요? 안 만나죠? 안 만나잖아. 얘랑 지금 A, B 성분은. 그지?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P 교점을 어떤 식으로 구해줘야 돼? 우리가 이거 이미 했어요. 도형이 이동해서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P가 뭐 그냥 대충 이쯤 있으면 되나요? 어떻게 했죠? 기억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한 점을 대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대칭시켜주면 왜 그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A점을 대칭 이동시켜줄게요. B점 대칭시켜도 됩니다. 슈르르 대칭 이동시켜주면은 A 프라임이 되고요. 여기는 상품화가 1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대칭 이동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요 A랑 X축까지 길이랑 A 프라임과 X축까지 길이는 같죠? 그러면은 여기는 직각이기 때문에 요 점 P라고 할게요. 가상의 점 PA랑 PA 프라임의 길이는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거야. 그럼 같다는 거면은 내가 PA 더하기 PB를 하는 거는 PA 프라임 더하기 PB를 하는 거랑 똑같지? 그럼 이번에는 뭐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져? 이거 더하기 이거는 그냥 이 친구랑 똑같네.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한 점을 대칭시키면 이제 뭐가 생겨? 교점이 생기네. 그럼 그때 P이면은 길이가 얘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A, B 선분 위에 P가 존재하면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인 P를 구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선분 위에 P가 있으면 되지만 만약에 안 보이면은 뭐 하자? 대칭도 생각을 해보자. 이해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직선의 방식 새로 구해줘야겠죠. L은 자 Y는 뭐가 돼요? 자 여기 3 내려왔네. 마이너스 4분의 3x 3 넣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9에서 4분의 5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는 0으로 해주시면은 아 너가 3분의 5면 되겠구나. 이때는 p의 좌표가 3분의 5, 0이면 되겠군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실제 최소값은 몇이에요?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길이가 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런 거 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유형들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해두고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러한 유형은 어떻게 하자? 내가 가정에서 풀어도 되고 그림 그려서 수직 이등분선의 원리 써도 된다. 쌤은 도형으로 그리는 거를 더 선호해요. P 더하기 PB는 어떻게 하자? 아, 그 3분 위에 있는 P를 찾는데 만약에 안 보이면은 하나를 그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면 된다. 그죠? 그죠? 하나 더 할게요. 자, 세 번째 어떤 유형도 있냐면은 이번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최소예요. 이야, 이거는 어떻게 할까? 똑같은 걸로 해볼게요. 얘랑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요. X축이에요. 자, 이런 P점은 어떻게 볼까? 자, 이번에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선분의 길이를 제곱을 하면은 기하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선분을 제곱을 했어? 그게 도형에서는 뭘 뜻해요? 굳이 따지면 넓이죠.
근데 그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런 거 배웠어요, 중학교 때? 기억이 안 나죠? 그치? 기억이 안 나는 단어네. 왜냐? 그런 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럼 얘는 거꾸로 뭐야? 도형으로 풀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푸냐? 잠시만. 제곱을 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뭐가 없어졌다는 거야? 근호가 없어졌다는 거잖아. 그지? 근호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이 식이 다 무슨 식이 돼? 2차식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뭘로 푸는 거예요? 2차식의 최대 최소로 푸는 거예요. 공수원 해볼게요. 자, x축이 p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처럼 뭐라고 해요? p는 a, 0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pa 제곱하고 pb 제곱 볼게요. pa 제곱은 뭐예요? 저기 썼잖아. 그죠? 그 다음에 pb 제곱은 뭐예요? pb 제곱은 조금 달라졌겠죠?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죠. 그죠? 내가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을 그냥 하세요. 그럼 이 식은 a에 대한 2차식이 되겠죠? 어떻게 나와요?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9, 1, 1, 4 그럼 15? 이게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잖아. 그치? 얘가 최소가 되는 피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얘를 또 뭘로 바꿔요? 완전 제곱식. 그럼 2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가 몇일 때? 1일 때 최소값을 가지죠? 그러니까 p의 좌표는 몇이다? 1,0이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식으로 한다. 되나요?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줘요. 됐죠? 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A는 TV는 굳이 있는 것은 합은 선분위, 제곱은 최대 최소. 점과 점 사이 거리 있는 거 다 해볼 거예요 오늘.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보자. 자, 여기에서 출현하는 기하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뭘까요? 바로 파토스의 무슨 정리? 중선 정리. 자, 파토스는 누군지 모르겠고요. 무슨 정리래? 중선 정리래. 자, 중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삼각형에서 누굴 이은 편이야? 누굴 이은 선이야? 삼각형에서 누굴 이은 선이에요? 한복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을 뭐라고 해요? 중선이라고 해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내가 뭔 정리가 성립을 하냐? 자, 이 점을 차례대로 A, B, C라고 할게. 그 다음에 중점은 미들 포인트니까 M이라고 할게요. 자, 중선 정리 공식은 뭘까요? 뭘까요? 그렇죠. 2는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m제곱. 자, 어떻게 배우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2배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다. 자, 이러한 정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도 여러분 이거 항상 했어요. 야, 이거 증명할 때 어떻게 놔야 돼? 중점을 뭐라고 두자? 원점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길이가 같으니까 C의 좌표랑 B의 좌표는 거의 그냥 풀마 차이일 거고 A의 좌표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A, B라고 가정할 거고 자 C의 좌표는 양수니까 C, 0이라고 할 거고 B의 좌표는 음수니까 마 C, 0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A, B 제곱은 뭐가 돼요? 점과 점 사이 거리잖아. 루트 없어지고 A 플러스 C 그죠? 의 제곱 Y좌표는 B제곱 맞죠? A, C제곱은 그럼 어떻게 돼? A랑 C의 차니까 A 빼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얘도 B제곱 너네들 더한 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AN 제곱은 뭐야? 원점과 A까지 거리니까 그냥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은 뭐예요? C제곱 을 2배 하는 거랑 똑같아. 많잖아. 이거 전개해봐. 아, A제곱 더하기 A제곱 2개의 A제곱이 있고 2AC랑 마이너스 AC는 서로 상쇄되네? 없어지고 C제곱 더하기 C제곱 2개의 C제곱이 있고요 2개의 B제곱도 있네요. 얘도 A제곱, B제곱, C제곱이 2개씩 있네요. 아, 같네요. 그치? 그러면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이러한 기하적인 성질이 그냥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었네. 됐어요? 자,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면은 나오는 유형 문제들입니다. 이해됐나요? 하라고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거 일단 먼저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것들 쌤이 얘기해 볼 거예요. 됐어요? 여기는 거의 직선의 방정식 위주로 많이 냈네. 여러분 중요한 건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8쪽 보세요. 지금 쌤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문제는 1, 2, 3, 4, 5번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거를 하시냐면은 3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물론 여러분이 이거 제일 잘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C좌표랑 D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C좌표랑 D좌표는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90도만큼 이렇게 이동을 회전한 거잖아. 그치? 회전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를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2였다라는 거 이용해주면은 C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다? 그렇지, 3일이었다. 그러면 D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었다? 2,3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5C제곱 더하기 5D제곱은 제곱이니까 뭐라고 해주면 돼요? 5C제곱은 9 더하기 1, 10. 5D제곱은 4 더하기 9,
13이다. 그래서 답은 23이다. 이렇게 놓고 하면 되겠죠. 맞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어려운 문제는 내가 이 C의 좌표랑 D의 좌표는 몰라요. 자, 여기 지금 뭐 풀이 공간이 있으니까 쌤이 변형 문제 한번 내볼게. 자,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요러한 선이 있고요. 요러한 X축이 있고요. Y축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할까? 그래요. 여기 하나 정해야겠다. 자, 여기 A점이 있고요. 여기 A점의 좌표는 1,4예요. 여기 점의 좌표는 B는 5,2예요. 그렇다고 칠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점 P. 자,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가요? 몰라요. P의 제곱 더하기 P의 제곱이 최소인 P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우리는 이제 이걸 이용해보자. 바꿨어. 일단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삼각형 PAB에서 요 빨간색 제곱 더하기 빨간색 제곱이지. 그럼 내가 이거를 변형을 시키면은 누구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을 바꿀 수 있어? 두 배의 AB의 중점 M M의 좌표 알고 있어요. 3,4 그러면 일단 써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 그죠? 얘가 최소가 되면 돼. 그런데 우리가 A, B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까 항상 알고 있는 값은 A, M의 길이에요. 그죠? 이거는 내가 구할 수 있어. 2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이건 5입니다. 5.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누구만 최소가 되는데? P, M만.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PM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하고 싶거든요. P가 어디 있으면 돼요? M은 무조건 3,3이라고. 그치? P는 무조건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러면은 점이 직선과 최소가 되는 점은 항상 점이 직선으로 뭘 내려야 돼? 뭔 얘기죠? 그렇죠. 우선 해발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가 그냥 몇 콤마 맞추면 되는구나. 3콤마 넣으면 되는구나. 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거예요. 얘도 아까 1콤마 연결했잖아. 왜? 3하고 마이너스 1 중점 1콤마 뭐씩인데 그냥 수직 내리면 된다고. 그럼 1콤마 연결이라고. 그죠? 그런 거 알면은 내가 이제 도형 방식을 할 때 빠르게 풀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공통점 1, 2, 뭐 대수 미적을 하든 뭐 하든 어느 정도 유형 문제를 풀고 나면은 여러분이 이제 풀 수 있는 거 다 압니다. 풀 줄 알아요. 그러면은 실전에서는 다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그거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허짓거리 안 하고 정확하게 안 헷갈리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 가지 푸는 방법 알면은 좋다는 거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연습을 해보는 거야. 어차피 우리 아직 고등학생 아니니까 실전에서는 이거 공수 원투 할 때까지 여러분이 공수 원투 한 두세 번은 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을 알고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그렇게 풀어보다가 만약에 뭐 막혔어 그러면은 쌤이 이제 그때 여기서는 어떤 개념을 쓰면은 빠르게 풀 수 있다, 쉽게 풀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알려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설명하는 거랑 실제로 문제에 적용시키는 거는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좀 배워서 습득을 하면은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거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평면좌표 이제 두 번째 내용 내분점을 할 건데요. 시간도 어차피 그쯤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그래서 이걸로 끝났어요. 다 알겠죠? 자, 다시 7쪽으로 돌아가시면은 이제 두 번째가 내분점입니다. 내분점 원래는 외분점도 같이 배웠거든요. 근데 왜 빠졌냐면은 그 외분점조차도 내분점으로 다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분점의 뜻은 뭐예요? 내분점의 뜻 A와 B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점이에요. 그런데 안쪽에서 나누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으로 보자면은 A랑 B가 있어요. 수직선이 아니고 선분이어도 됩니다. 자, 이 친구를 자 P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M 대 N으로 나누는 P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요. 요점의 좌표 A라고 하고 요점의 좌표 B라고 하면은 P점의 좌표는 뭐예요? 뭐분의 뭐죠? 분수인데? 그렇죠. n 더하기 n분의 그 다음에 뭐라고 쓰죠? 분자가 조금 헷갈리죠? an 그 다음에 bm. 자, 외울 때 mn 순서로 쓰는 게 원래 좋습니다. 그래서 mb 더하기 na 어차피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쌤이 이거 원리 이해하려면은 저게 더 편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외울 때 저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얘네 여기 좌표를 구하고 싶을 때 얘는 누구랑 곱해줘야 된다? 크로스 떨어진 거, 크로스 떨어진 거 얘네들끼리 곱해줘야 된다. 그죠? 이해가요? 이거 왜 그런지? 이해돼요? 이해되어야 여러분이 이거 공식을 잘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바깥쪽으로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번에는 P가 여기 있습니다. 바깥이 있죠? AB 연장선 위에 있는 점인데 여기가 n이고요. 여기가 n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P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얘도 분수예요. 뭐가 될 것 같아? 이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막 공식으로는 안 했죠? 뭘까요? 오, 맞아요. n-n이야 이번에. 그러면 분자도 뭐가 되겠어? 맞아요. n-n이에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이제 이유를 알면 되겠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 외울 수 있다는 거야. 자, 얘 처음에 어떻게 했냐? 아니, 나 A, B의 길이가 원래 B-A만큼 있었는데 이것들을 보니까 전체를 n 플러스 n 등분했대요. 그죠? 그래서 나는 P의 좌표는 뭐랑 똑같냐면은 원래 A점에서 n 플러스 n 등분한 이 친구를 n개만큼 더 가는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n분의 n 곱하기 b-a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통분시키다 보니까 n 플러스 n분의 자 그러면은 b가 몇 개 있니? b는 변함이 없어. nb a는 몇 개 있니? 원래 얘는 n 플러스 n개 있었는데 n개만큼 빼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는 na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이건 이해가죠?
얘도 똑같아요. 그럼 너는 왜 그렇게 되니? 자, 이것도 A, B는 B-A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거꾸로 여기를 몇 등분을 해야 돼? 그렇지, n-n 등분을 해야죠.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내가 이번에는 뭐 할까요? A에서 가도 되고 B에서 가도 돼. A에서 똑같이 가볼게. A 더하기 뭐 하겠다는 거야? n-n등분한 거를 n개만큼 더 갈 거야. 실제 기준이 B-A고.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하는 순간 n-n분의 자, B는 여전히 n개야.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가 돼요? 여기가 n-n개 있었는데 얘는 n개를 빼야 돼. 그러니까 A는 몇 개 남았어? 마이너스 n개 남았죠. 근데 뭐 별로 다른 거 없죠. 그냥 분모 따라 분자도 간다. 그지?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외분점이라고 했습니다. 바깥에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특수한 점들도 몇 개 있었죠. 자, 대표적인 점 무슨 점? 중점. 아니, 중점은 당연히 A와 B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점이다. 그렇죠. 1대1로 나누는 점이에요. 그래서 중점은 보통 기호를 뭐라고 쓴다? M이라고 쓴다. 그리고 중점은 공식이 당연히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A 더하기 B다. 그죠? 자, 중점 말고 하나 더 있었어요. 무슨 점? 무게 중심점. 무게 중심이라고 할게요. 자, 무게 중심은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무게 중심의 기호는 G, gravity. 세 점이 있어요. 세 점의 무게 중심은 뭐분의 뭐다?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입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은 아니 중점은 몇 개? 점 2개짜리에 대해서 무게 중심은 몇 개? 점 3개짜리. 점 4개짜리는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아니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거 있나요 혹시? 없어요? 무게 중심이 왜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였는지도 알았어요?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얘가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어떤 점이냐면은 아까 쌤이 점과 점사의 거리 할 때 그 제곱 나오는 거 있었죠? 만약에 2점이 아니라 3점이었다. 이 P의 값은 무조건 무게중심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내가 10전개해 보면 나와요. 항상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최소가 되는 P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어떻겠죠? 알겠죠? 혹시라도 막 그런 게 나오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5번째.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유형들 얘기할게요. 이어서 5번째 무슨 성질? 각의 이등분선.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었어요. 좌표가 다 주어져 있어요. 몇 콤마면 몇 콤마면 몇 콤마면. 자, 근데 나는 요 각 A를 이렇게 이등분하는 직선에 대해서 이 점의 좌표 D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이 점을 잡고 D를 어떻게 구할까? 이거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계등분할 성질이 있으니까 이거는 파포스의 중사정리랑 좀 다르죠? 가계이등분할 성질은 어떤 비례식이 나와요? 알고 있는 거. A, B 대 A, C는 그렇죠. 알고 있어요? B, B 대 C, B. 아하. 그래서 항상 무슨 관계가 나와요? 이렇게 비례 관계가 나옵니다. 지금 비례 관계가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내분점 공식이에요. 자, 내가 A점 알고 B점 알고 C점 안 되면 B점 알고 C점 알면은 이 길이가 몇 대 몇인지 내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D점이라고 구할 수 있죠? 그렇게 간다는 거야.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은 어떤 공식? 이 공식 꼭 생각해 줘야 돼요. 알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아폴로니우스 형이에요. 이런 말 들어봤나요? 아폴로니우스 형? 안 들어봤어요. 자, 이러면 이거는 들어봤을 거예요. 자,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습니다. 자, A, B 연장선 위에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A, B 꼭 연장선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나는 PA 대 PB가 예를 들어 3대 1인 P의 자취 모르겠어요. 자, 자취라는 말은 둘째치고 P 대 PB가 3대 1이어야 된대.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풀어? 이 P점 알아볼라? 근데 모르거든. 쌤이 이거 숫자로 써볼게요. 자, 여기는 1,0이었고요. 여기는 5,0이었다고 칩시다. 그죠?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우리가 P점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얘는 A,0이 아니라 A, B 또는 X, Y라고 볼게요. 이거는 PA 선분의 길이랑 PB 선분의 길이가 3대 1인데 아까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나타냈지만 선분의 길이는 식 자체에서는 루트가 껴져 있잖아. 그래서 내가 식으로 풀고 싶으면은 그 선분의 길이는 좋지가 않아. 항상 뭐 해줘야 돼? 루트를 없애주는 제곱을 해야 돼. 그럼 나는 뭐 할 거냐면은 이제부터 PA 제곱 대 PB 제곱은 몇 대 몇이다? 9대 1이다라는 식을 이용을 해서 X랑 Y의 관계식이 어떻게 나올지 볼 거야. 그럼 볼게. 자, PA 제곱은 어떻게 돼요? X, Y라고 가정했어요. 1,0이네요.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PB 제곱은 어떻게 돼요? X-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자, 이 친구들의 비례식이 몇 대 몇이었다? 9대 1이었다. 아니, 비례식이 나오면 항상 크로스로 곱해주면 되잖아. 그죠? 너 일로 가고 너 일로 가고. 그럼 얘 9배 해주면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9의 X-5의 제곱 더하기 9Y 제곱은 그냥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니까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죠. 9X제곱 X제곱 넘어와 다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90x 여기는 마이너스 2x 넘어가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88x. 일단 y제곱 갈게요. 9y제곱 y제곱 하나이죠. 상수항 갈게요. 9 곱하기 25니까 225고요. 여기 1 빠지니까 224. 너무 크죠? 8로 나눠주면 되겠죠? 8로 나눴어요. 얘는 8로 나눠주면은 한 28 나옵니다. 약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 식 형태가 뭐죠? 뭐죠 이거? 그러네. 오랜만에 식.
그럼 여기는 110이니까 4분의 9입니다.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2분의 11,0 반지름이 몇이? 2분의 4. 그죠? 그러니까 얘는 원이 나오고요. 만약에 2가 P가 나타내는 뭐 둘의 길이를 구하시오 뭐라고 하면은 반지름이 2분의 3이었으니까 3파이다. 넓이는 4분의 9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식으로 푼 거고 우리가 도형으로 풀면은 그게 내분적으로 풀면 돼요. 사실은 이거였어요. PA 대 PB가 3대 1인 친구들은 우리가 이 연장선 위에서만 봐도 충분했어요. 사실은 한번 볼게요. 자, 가장 가까운 점은요. 자, 얘네들을 안쪽에서 3대 1로 나누는 점입니다. 자, 이 친구가 바로 P예요. 3대 1. 그러니까 얘 P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4콤마 0이죠.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나는 뭐 만들고 싶어? 가장 멀리 가는 점. 그 점도 P가 될 수 있잖아. 3대 1.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내부 정식 쓰지 말고 3 빼기 1 두 칸이 1,0부터 5,0까지네. 두 칸이 4,0이니까 한 칸은 2,0인 거야. 그럼 내가 이 점으로부터 2,0만 떨어지면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7,0인 거야. 그러면 이 P의 좌치라는 거는 이 왼쪽 끝점과 이 오른쪽 끝점을 양끝 지름으로 하는 뭐가 나오냐면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4,0과 7,0의 중점의 좌표는 몇이 돼요? 2분의 11,0이 되겠죠? 지름이 몇이에요? 3이죠. 반지름이 몇이 돼요? 2분의 3이죠. 그걸로 끝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안 해도. 그럼 얘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내분점, 외분점 공식하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성질만 이용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도형의 성질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내분점이 사실은 한 몇 번 하고 나면은 이런 데서 쓰였다. 그래서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두세 번째 하고 있으니까 쌤이 그냥 평면좌표 할 때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 풀어보죠. 자, 6, 7, 8, 9 중에서 7번 해보고요. 7번 다 하면은 9번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칠 번
이거 다 하면은 9번 해보세요. 자, 7번은 했나요? 7번 했어요? 네, 7번 한번 볼게요. 7번 어떻게 할까? 우리가 t 대 1-t로 내분했다. 만약에 이러한 표현이 등장한다면은 얘는 내분점에서 분모는 무조건 1로 만들겠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t에 대한 그냥 1차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내분점을 우리가 보통은 p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p의 좌표가 어떻게 나와요? 반대로 곱하고 ut 반대로 곱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t 꼬마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t는 8t 마이너스 2 5t 마이너스 4 맞나요? 자, 그럼 이 친구가 4,4분면이면은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여야 돼? x좌표가 양수고요. y좌표가 음수여야 되겠죠. 그럼 t는 뭐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5분의 4보다 작다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통분하면은 20분의 1 나온다. 21 나온다. 그죠?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자, 그렇다 칠게요. 삼각형 OBC랑 삼각형 CAD랑 어떻게 해야 같을까요?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C좌표 몰라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정확한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그건 없어.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그래도 알 수 있는 거는 OBC는 삼각형 ABC의 일부분이네요. 그럼 밑변의 길이가 AB일 때 OB는 AB의 전체 몇 분의 몇이야?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야 돼? 쉽게 생각해봐. 어차피 얘네들은 일직선입니다. 그러면은 비례 관계에 의해서 그냥 x좌표의 변화량만 봐도 걔네들이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에서 O까지의 길이가 몇이야? 4. O에서 B까지 길이가 몇이야? 2. 4대 2야. 2대 1이야. 아, 그러면 여기는 2대 1로 나누는 점이니까 삼각형 OBC는 전체 삼각형이 몇 분의 몇이구나? 3분의 1이구나. 그러면 내가 삼각형 CAD도 뭐라고 봐야겠어? 뭔진 모르겠지만 전체 삼각형의 3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그제?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BC였는데 걔가 DC로 줄어든 게 3분의 1이었대. 아, D의 좌표가 1대 몇으로 2로 나누는 점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봐봐. 야, 이거 D에서 B까지 길이가 X좌표가 2였네? 그게 2고, 아, 그러면 C의 좌표는 X좌표가 1만 더 가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C의 좌표는 바로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 Y좌표도 마찬가지야. Y좌표도 너 D에서 B까지 얼마만큼 올라갔어? 이만큼 올라갔거든? 그러면 D에서 C까지도 얼마만큼 올라가면 돼? 1만큼 올라가면 돼. 1 올라가니까 3. 됐어요? 그러면 C 다 구했네. 마지막으로 할 건 무게중심의 좌표니까 이제 G값 구해주면 됩니다. 다 더해요. 그러면 몇이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좌표는 4, 1, 1이죠? 그죠? 그래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됐어요?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은 보통 도형을 그려서 푸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보고 익숙하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쌤이 숙제를 적어줄 건데 여러분 요거 새 책이라 과제장이 없죠? 우리 현이는 책 보면 목에다 붙여줄게. 자, 여기 답지 뜯어가지고 그냥 답지 그냥 쌤한테 주세요. 답지 쌤한테 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책 맨 뒤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책 맨 뒤에다가